네,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중국 허난성의 비 피해가 엄청납니다. 수재민이 300만 명에 달할 정도인데요. 베이징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광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피해 현장 복구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수해 현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이재민들의 표정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생후 4개월 된 여자아이가 산사태로 무너진 집에 갇혀 있다가 하루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붕괴된 주택 잔해 사이에 구조대원이 몸을 밀어넣고 얼마 뒤 울고 있는 아기를 찾아내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이 엄마는 다른 이웃 여성 한 명과 함께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당국이 밝힌 공식적인 인명피해는 사망자 33명, 실종자 8명입니다. 사망자 중에는 지하철 침수로 숨진 12명도 포함됐습니다. 300만 4천 명에 달하는 수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상황이 심각한 37만 6천 명은 안전지대로 피신을 했습니다. 기상관 측 자료를 보면 현재도 허난성 곳곳에는 산발적인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보도 있습니다. 여기에 제6호 태풍 인파가 중국 중부 내륙을 향해 다가오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던 지하철 침수 사고와 관련해서 영상을 보니까 참 안타까웠는데 중국에서 부실 대응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손잡이 높이까지 물이 찬 상황에서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하는 승객들의 모습을 보고 중국 누리꾼들도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SNS를 중심으로 왜 이렇게 늑장 대응을 했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저우시 지하철 당국은 SNS를 통해 지난 20일 승객 12명이 숨진 참사 원인에 대해 인근 지역의 고인 빗물이 선로에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고인물이 어떻게 지하철 선로로 들어갔는지, 또 물막이 벽이 무너질 때까지 경보가 없었는지, 왜 미리 지하철 운행을 멈추지 않았는지 등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사고 발생 몇 시간 뒤에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SNS를 통해서 피해 현황을 알린 영상과 사진이 삭제됐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중국 당국이 자세한 피해 상황을 알리는 SNS상의 증언들을 검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한 소식인데요. 물속에서 구조했지만 의식불명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영상이 SNS상에서 지워졌고 또 생존자들의 목격담과 증언도 온라인 댓글창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적대적인 외세가 악용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정저우 지하철역에서 자신이 탈출한 과정을 올린 한 변호사는 당시 지하철 개찰구가 열려 있지 않아서 승객들이 탈출하면서 통행 카드를 찍어야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글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의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는데요. 한 대학 교수는 홍수 피해가 한창일 때 허난 위성TV에서는 항일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재난방송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위챗 등을 통해서 허난성 수해 소식이 알려졌지만 관영 CCTV는 이를 보도하지 않은 채 대신 독일과 유럽 홍수 소식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CCTV는 주로 당국의 구조 상황 또는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지금 중국 코로나19 백신 효능 문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물백신 논란이죠.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산 시노백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 시노팜 백신도 델타, 베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는 등 중국산 백신의 항체 형성 효과가 다른 백신들보다 떨어진다는 소식에 논란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나서서 물백신 논란 차단에 나섰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세계 100여 개 국가가 중국산 백신 사용을 허가했고 30개국 정상들은 공개적으로 중국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많은 목소리가 중국 백신이 안전하다고 인증하고 있으며 또 이것이 중국 백신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中国疫苗多国政要高度评价
中国疫苗为当地抗疫所做的重要贡献。接种中国疫苗的外国民众也为中国疫苗投下了赞成票。 네, 그런가 하면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을 모레부터 이틀간 방문을 하는데요. 중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모레 중국 텐진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을 만나 회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3월 미중 최고위 관리들이 미국 알래스카 회담에서 충돌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급 대면 회담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셔먼 부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국가적 이익이 맞으면 중국과 협력을 추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2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적어도 약간의 이익이 맞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갈등이 첨예한 미중이 북한 문제를 고리로 대화의 폭을 넓혀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앞서 미중 관계 발전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밝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과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해서 이번 미중 간 고위급 회담에 대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서 서로의 패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상호 정보 부족에 따른 오판을 피하고자 대화를 하는 것이며 갈등 해결보다는 소통 유지 차원의 의미가 크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티베트 지역 시찰에 나섰습니다. 이 지역이 아무래도 중국 소수민족 인권 문제로 논란이 되는 곳이라서 시찰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시 주석이 티베트를 방문한 것은 지난 21일부터입니다. 전용기에서 내려 손을 흔드는 시 주석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공항에 나온 주민들은 티베트 전통 의상을 입고 중국 국기를 흔들었습니다. 이튿날은 철도를 이용해서 티베트 지역 철도 건설 현황을 살폈습니다. 최근 미국이 유럽연합 EU 등 동맹국과 함께 티베트와 신장 등의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미국의 압박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체포가 이어지고 있는 홍콩에서는 최근 홍콩인을 양으로 중국 본토인을 늑대로 묘사한 아동도서와 관련해 5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홍콩 정부에 대한 어린이들의 증오를 부추길 목적의 선동적인 책을 출판한 것이라며 책을 출판한 홍콩 언어치료사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체포하고 노조의 자산을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